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총독의 소리 맨 첫 번에 나오는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은인자중하던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숨어있던 친일 세력과 그 잔재가 다시 봉기하고 일어서는 그런 역설적인 형태를 극화시킨 작품인데, 그런 총독의 소리가 지금 도처에서 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제 문제제기는 이런 겁니다. 일본만 규탄해서 될 건가? 일본의 논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부터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면은 현재 같은 이러한 작업은 미국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체제의 틀로 보면은 매우 중요한 패권 체제 동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21세기형 중화체제의 팽창,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시아 태평양 체제의 방어라는 측면이 교차하면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을 보면서 이 문제를 조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저의 전제입니다. 미국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내부적인 역량의 고갈을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체제 전체의 관리에 있어서도 유럽은 하나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의 팽창적 성장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남아있는 지역은 도대체 어디인가 했을 때 중남에서도 이미 모든 체제 성격은 좌파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미국의 행동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것을 막아내거나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군사적인 형편이 되겠는가? 별로 없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추진에서 보면은 미국의 국가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계 최고이지만, 그런 상대적인 제약 조건들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일본의 평화헌법 파괴를 가리켜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규정을 하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패전체제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어요. 패전체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주권체제가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일본의 지금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주권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본 아베 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일본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 상태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물리적 군사력 없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어? 이러한 논리는 일본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구구 세력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래 일본 내부의 사회적인 절망감, 또 후쿠시마 이후의 국가적 위기, 그리고 그동안에 착실하게 준비되어 왔던 역사인식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엉켜서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그거 갖고 그래 라고 하는 형편이 있다는 것도 깊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평화헌법에 대한 파괴 흐름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아주 거칠게 반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패권체제의 산물을, 또 패권체제의 지속이 정말 온당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1945년 이후에 6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일본의 패권체제를 우리는 그대로 용인할 수 있겠어?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발적 질문이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2000년대를 넘어서서 중요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죠. 뭡니까? 노할 수 있는 일본. 이것을 말하자면은 패권체제, 패전체제 아래에서 미국과 일본의 위기질서 하에서 하위적 파트너로서 기능했던 일본이 특히 걸프전쟁에서 돈만 내고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자괴감 속에서 계속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우파의 목소리가 일본 사회에 깊은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것은 노할 수 있는 일본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을 도전적으로 압박하면서 일본의 주권 체제를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수준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조율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0년을 경계로 해서 노할 수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내부에서 패전 체제의 극복, 그리고 주권 회복, 이것과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한미 안보 동맹에서 마찬가지죠. 남북 관계에서의 군사적인 배치만 원래 설정되어 있던 것을 지역을 넘어설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리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이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과 그리고 일본이 이제는 합의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의 주요한 협력자로 나서기 위한 이와 같은 국가적 요구가 결합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특히 2006년과 2008년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죠. 세계자본주의 관리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기를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일본은 어땠는가? 이 시기에 일본은 동경재판과 일본 패전체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의 진보 세력은 동경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패전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국가로 나갈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우파 세력은 동경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패전국가에 대한 승전국가의 압박체제였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분노를 확산시킵니다. 이거는 일본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논법이 되는 거죠. 아베 정권의 국민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서 구구파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일본 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연대를 할 때에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의식, 사회적인 절망감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해내는 능력이 또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점령체제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3년이었는데 일본은 7년이었죠. 이 과정에서 패전체제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나라도 세계적인 반권이 높아지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되지가 않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일본 우파는 미국과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제를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역시 동일한 요구가 있었던 거죠. 이 두 개가 결합한 지점에서 이와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이와 같은 논의를 우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회를 대할 때 너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회와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할 때에 설득력이 상당히 약한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전체제의 역사적인 인식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시까지 포괄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함께 수용을 해서 일본 사회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나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식의 논리와 그리고 역사적인 인식의 극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구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본 사회의 극우의 논리가 파고들 수 있는 국민적 여지가 소멸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보면은 결국은 이런 거죠. 사실은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에 동아시아에서 유지해왔던 군사적인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균열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경제협력 관계가 요구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제는 당연하게도 유럽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의 공동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군사력 팽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군축을 서로가 감시하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공동 안보 체제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근데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이 경계선에는 뭐가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북 분단이 있습니다. 21세기형 중화체제 팽창과 방어적 상태에 들어가 버린 아시아태평양 체제의 중간 지점에 당연하게 한반도의 분단이 있죠.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언제라든 충돌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체 구조를 설명을 하고 이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니다. 남북 분단의 해소를 출발점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형태의 극경제협력과 군사적인 공동안보 체제를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노력이 일본 사회의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적인 미래도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엔 중화체제의 팽창과 아시아 태평양의 방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는 방식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존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미래의 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매우 중요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만 푸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구세력만 조준하는 방식이 아니고 한미일 중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매우 중요한 지역들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